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발표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12일 오전 11시 15분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표결이 시작됐다. 어리석은 표기를 한 거죠. 바보죠, 바보. 우리가 경호권 발동이라는 사태를 또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뭐 경호권 발동하면은 그냥 뭐 여기 뭐 바깥에서 뭐 그냥 의장이 사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일 줄 알았지. 그렇게 끌어내가지고 투표까지 전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잘 몰랐죠. 비정상의 완전히 소용돌이 도가니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임종석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때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공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한데 한 사람은 그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 사람은 그것을 가결시키려고 반대편에 서 있고 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적의원 3분의 1을 훨씬 넘긴 찬성 193. 오전 11시 55분 박관영 국회의장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칼 것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겨누고 사과해라. 사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칼을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찔르는데 바로 한나라당 소장개혁파들이 가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지만 사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탄핵 발의에서 표결까지 주어진 72시간. 이 시간은 대화와 타협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정치는 대결과 싸움에 지배당했다. 3월 1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야 3당 대표는 탄핵 이후 국정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을 바꾸고 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헌법을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지혜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해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탄핵 이전 약 60% 정도였던 반대 여론은 탄핵 직후 70%를 넘어섰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다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200년) 역사의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지금까지 3번뿐이었다. 그 가운데 2번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다. 1974년 닉슨 대통령과 1998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바로 그것이다.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해 실제 탄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클린턴의 경우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대법원장 주도로 열린 상원 탄핵 심판에서 결국 부결됐다. Said William Jefferson Clinton be and he hereby is acquitted of the charges in the said articles. (1993년 1월 20일) 공화당 부시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클린턴이 취임했다. 미국 사회는 21세기에 대한 희망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당시 취임식이 열린 백악관은 투표를 통해서 뽑힌 일반 시민들의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다. 새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상생의 정치를 시도했다. 몇십 년 만에 미국 정치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동반자적 관계가 부활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갓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적대감이 생각보다 매우 깊었다. 클린턴이 당선되었을 때 사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칸서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마을에 워싱턴 정치에서 훈련받지 못했던 한 아웃사이더가 집권했다는 점에서 워싱턴에 뿌리 내린
정치인, 지식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것은 곧 반감으로 나타났죠. 미국 남부 아칸소 출신의 클린턴은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에 입학했다. 거기서 클린턴은 평생의 동반자인 힐러리를 만났다.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던 클린턴은 32살에 고향 아칸소에서 역대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된다. 92년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대통령 예비 경선 후보로 뽑힌 클린턴은 중앙정계 진출의 꿈을 이루는 데 성공한다. 미국 남부 서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6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미국의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행정부 요직인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 파격적으로 여성을 발탁해 워싱턴 정가를 놀라게 했다. 또한 흑인을 장관으로 임명해 클린턴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사회적 약자에 유달리 관심이 깊었던 클린턴은 부인 힐러리를 의료보험 개혁의 총책임자로 임명해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시켰다. 취임 초기 클린턴의 개혁 노선은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화당에게 위기감과 적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상 클린턴을 문명의 적이라고까지, 반문명 세력의 대변자라고까지 그러한 굉장히 극단적 용어를 써가면서 클린턴과 대립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한 그 문명 세력 대 반문명 세력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적대적 대립의 정치 환경이 클린턴이 집권한 초기서부터 줄곧 정쟁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클린턴의 개혁 드라이브는 공화당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94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석권하며 승리를 거뒀다. 그때부터 미국은 대통령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상대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게 된다. 깅그리치 하원 의장 등 전국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을 압박하고 힘을 과시하려 했다. 곧 예산안 축소 여부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에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의회가 예산안의 통과를 거부해 행정부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예산 집행이 중단되자 월급을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무급 휴가를 떠났고 관공서는 줄줄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냈다. 그러나 공화당 의회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식상한 유권자들은 96년 대선에서 클린턴을 다시 선택했다. 유권자들은 정쟁보다 민생을 앞세운 클린턴의 공약을 선호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반기 공화당 의회의 정치적 공세는 더욱 집요했다. 클린턴이 과거 주지사 시절 고용한 여직원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면서 워싱턴 정가는 97년 초부터 다시 정쟁에 빠지게 됐다. 그 후 클린턴은 또 다른 성추문 의혹에 시달리게 됐다. 연이은 성추문 사건은 공화당에겐 정치적 호재였다. 공화당 의회로부터 막대한 권한과 자금을 위임받은 특별검사는 집요하게 성추문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클린턴이 백악관에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 레인스키 양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클린턴 탄핵 정국의 막이 시작됐다.